안녕하세요. 한가의 담의 한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크플래시에서 새로 나온 엘스워스 D21 듀얼타워 공랭 쿨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패키징의 외형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패키징의 외부 이미지 정보를 보면 매우 조용한 듀얼 쿨러 디자인을 갖는 쿨러로 공통 명칭은 엘스워스 D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신 플랫폼 규격인 인텔 1700과 AMD AM5 소켓을 지원하는 ARGB 팬 쿨러를 사용하며 열 전도를 높이는 반중력 히트파이프 기술을 적용하여 열 설계 전력 265W를 대응한다는 표시도 되어 있었습니다. 우측면 이미지를 통해 자매품 3G는 ARGB LED 팬과 색상 차이로 4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능 차이로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용해 볼 제품은 D21 ARGB 화이트 제품입니다. 제품의 중요 스펙이 기재되어 있는 뒷면 쪽을 보면 하단부에 제품명과 정식 유통사 제품임을 표시하는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의 스펙은 외형 사이즈를 비롯해 팬의 성능 및 규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장착 가능한 CPU 소켓 명칭들도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부 개봉 부위는 원치 않는 개봉을 확인할 수 있는 봉인 라벨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키징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고 금박의 빛이 나는 제품명 표기 방식은 패키징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언박싱 후 제품의 구성은 좌측부터 종이로 된 설명서와 가운데에 PE 폼 보호제로 안전하게 감싼 본품 쿨러, 그리고 우측에 설치 부속품들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 상자가 보였습니다. 제품 포장에는 수분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방습제까지 넣어주는 세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쿨러를 처음 꺼내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부피가 크지 않은데 팬이 이상하게 커 보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립 부품 상자에 들어있는 부속들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묶음으로 담겨 있었으며 설명서는 주의사항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글자가 없는 직관적인 이미지 형태로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립을 위한 부품들은 사용되는 용도에 맞게 잘 구분되어 있었고 구성품이 아주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구성의 개수로 복잡하지 않은 정도의 부품들이 있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해보면 AMD와 겹치지 않는 좌측의 파란색 그룹은 인텔 1700번대 소켓 관련 부속이며 우측의 주황색 그룹은 AMD 관련 부속입니다. 그 중에 양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은색 스탠드오프 지지대는 AMD와 그 밖의 인텔 소켓 CPU들과 겸용으로 사용되는 지지대입니다. 인텔용 CPU들의 기본 쿨러가 메인보드 백플레이트 없이 장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CPU 쿨러들은 구매를 하면 인텔의 경우 화면과 같이 인텔 공용 백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AMD의 경우는 기본 메인보드 백플레이트를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AMD는 백플레이트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텔에 사용되는 공용 백플레이트는 사용되는 홀에 맞게 결합 부위를 슬라이딩 시켜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백플레이트와 쿨러 마운트 브라켓을 고정하는 볼트는 인텔의 경우 좁은 피치와 가는 나사선으로 되어 있고 AMD의 경우는 넓은 피치와 굵은 나사선으로 되어 있어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텔의 백플레이트가 애프터마켓 제품인 만큼 백플레이트의 나사선을 AMD 볼트에 맞게 가공하였다면 AMD 볼트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AMD용 볼트에 검은색 도색이라도 해주었다면 보다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늘색의 스탠드오프 지지대는 인텔 1700번대 CPU에 사용을 하고 검은색의 스탠드오프 지지대는 그 외 인텔 CPU들과 AMD CPU들에 사용하는 공용 제품인 만큼 잘 기억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쿨러를 고정하는 마운트 브라켓은 인텔의 것이 좀 길고 AMD의 것이 짧게 꺾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부품 모두 삼각형 형상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상하로 설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써멀 그리스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거까지 제공되는 주사기 타입이었습니다.
쿨러의 팬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조립을 할 경우 중간에 있는 팬만 분리를 하면 됩니다. 중간 팬을 분리하면 가운데 쿨러 마운트 브라켓과 조립되는 십자 캡 너트가 위아래 두 개가 보입니다. 조립을 할 땐 일자나 십자 드라이버로 그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조이면 됩니다. 조립할 땐 전면 팬 탈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분리해 보겠습니다. 팬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클립을 뒤쪽으로 당긴 후 텐션을 유지한 채 옆쪽으로 들어 올리듯 히트싱크 홈에서 클립을 꺼내면 어렵지 않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된 쿨러의 부품은 열 교환기와 팬 2개 그리고 클립 4개입니다. 팬을 작동시키는 전원 단자들은 팬을 회전시키는 4핀 PWM 단자와 ARGB를 작동시키는 5V 3핀 단자입니다. LED의 색상은 쨍하거나 진한 컬러는 아니었으며 부드럽게 은은한 색감이 있었습니다. 본 D21 쿨러의 팬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기본 스펙에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일반 120mm 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팬의 블레이드가 일반 120mm 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130mm 팬의 크기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쿨러가 기존의 120mm 듀얼 타워 쿨러들과 비교하였을 때 팬의 크기만 보아도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고 같은 성능이라면 더 조용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품인 엘스워스 D21 ARGB 화이트 쿨러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이 콤팩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큰 팬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쿨러는 열 교환 작용을 하는 히트싱크의 두께가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듀얼 타워 공랭 쿨러임에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반중력 히트파이프 기술이 적용된 6mm 히트파이프는 총 6개가 양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색이 쉽지 않은 백색 컬러의 도색이 빈틈없이 잘 도장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PU의 히트 스프레더와 직접 맞닿는 쿨링 플레이트는 표면에 설치 전에 뜯어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보호필름은 쿨러를 CPU에 장착하기 전에 꼭 제거를 해줘야 하며 제거를 하지 않고 장착을 할 경우 CPU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 처리가 잘 된 쿨링 플레이트는 열 전도가 잘 되도록 히트 파이프와 매우 견고하게 잘 맞물려 있었습니다. 쿨링 플레이트와 히트싱크 사이의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파워를 연결하고 남은 전선들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쿨러 마운트 브라켓과 연결되는 쿨러 고정용 십자 캡 너트는 2포인트 고정 방식으로 손과 드라이버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무늬로 만들어졌으며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CPU에 밀착을 하는 구조입니다. D21 쿨러의 또 다른 특징으로 육각 피스로 튼튼히 고정된 얇은 탑커버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탑커버 덕분에 쿨러의 지상고는 155mm 라는 비교적 낮은 높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PC 케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쿨러에 사용되는 전선들의 특징을 보면 팬의 경우 별도의 Y형 PWM 분기 케이블을 이용한 반면 ARGB 연결 케이블은 전면팬 LED 케이블 자체가 Y자 분기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LED 연장을 위한 5V ARGB 확장 단자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ARGB LED가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인 LED 감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팬은 히트싱크에 가려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틈 사이로 비쳐나오는 불빛도 충분히 좋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뒷면으로는 중간 팬에 LED가 있는 것이 훨씬 화사해 보였습니다. 화이트 색상이라 쿨러 사이사이로 비쳐나오는 LED 불빛이 더 감성적으로 보이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LED 감성을 위해서 쿨러 역시 화이트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반 가정집인 저희 집의 생활 소음 정도는 약 30dB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D21 쿨러를 강제 구동하여 팬의 소음 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C 전압 5V를 인가하여 예상 최저 RPM 부근에서 팬의 회전에 따른 소음도를 보았을 때 약 38dB 정도가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변에 생활 가전들이 많은 일반 가정집인 저희 집 환경에서 기본 30dB 정도의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용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인보드에 장착을 한 상태에서 5V 저 RPM으로 회전했을 때 소음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소음도가 다소 미미하지만 더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쿨러 자체만 회전시켰을 때보다 메인보드에 장착한 이후에 회전을 시키면 아무래도 팬이나 기타 바닥의 떨림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고정해서 장착한 후 회전하는 것이 소음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C 전압 12V를 인가하여 강제 구동 후 예측한 최대 RPM 부근에서 팬의 회전에 따른 소음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 거리에서 측정상 약 48dB 이하의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스펙상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관적인 쿨러의 소음 정도를 보기에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측정 장비와 장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면 소음이 올라간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도 D21은 팬 블레이드의 크기가 큰 만큼 기존의 120mm 동종 팬 제품들에 비하여 이 정도 측정 거리에서 확실히 소음도가 낮은 제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V 고 RPM으로 돌렸을 때도 역시 쿨러 자체만 회전시켰을 때보다 메인보드에 장착한 이후에 회전을 시키면 미미하게 작은 수치지만 진동과 떨림으로 인한 소음이 다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400 아들 담스 PC에 D21 쿨러를 장착해서 소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크플래시 D21 CPU 쿨러의 소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무음 처리한 줄 아셨겠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목소리가 60dB 이상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화면을 보세요. 지금 시네벤치의 R23 멀티코어 테스트로 풀코어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CPU의 최대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소음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PC는 전면 팬과 상단 케이스, 즉 시스템 팬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개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 팬의 속도를 낮춰놓고 오롯이 CPU 쿨러의 소음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역시 온도가 높지 않으면 팬이 돌지 않게 돼서 사일런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저렇게 팬이 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팬은 현재 저속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조차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오롯이 CPU 팬만 돌아가고 있죠. 극강의 저소음 모드 PC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성 자체를 아이들 학업용을 겸하면서 게임도 살짝 하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조용한 PC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부품은 소음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만든 이런 PC 부품들로 풀코어로 돌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일상생활의 소음, 그냥 백색 소음 정도의 소음으로 거의 PC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CPU 팬을 사용해 봤지만 다크플래시의 D21 ARGB CPU 쿨러는 듀얼타워 공랭 쿨러 상급 공랭 쿨러죠. 이 쿨러들 중에서는 조용하기로는 진짜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급 그런 CPU 쿨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조용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너무 고사양의 CPU를 사용하면 열로 인한 부하 때문에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12400이나 13400, 13500 이런 i5의 중간쯤 CPU 그 정도를 이용해서 만들면 충분히 조용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듀얼타워 공랭 쿨러를 사용해 준다면 CPU 팬의 회전 속도를 낮춰서 조용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함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한 컨셉으로 만든 PC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PC를 오픈 케이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즉 케이스 자체는 소음에 매우 취약한 케이스죠.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유리로 커버를 하지만 공간이 많이 띄어 있는 이런 케이스를 사용했는데, 부품들의 자체 구성을 매우 조용한 부품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